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 예비과정 통합사회 윤리와 일반사회 파트를 맡고 있는 누구라고요? 올인원 택쌤 임원 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11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10번째 강의를 이미 마쳤고요. 우리는 지금 통합사회 총 몇 개 단원이죠? 9개 단원 중에서 4단원에 있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4단원 내용이 총 3강, 10, 11, 12강까지 연결될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번째 중단원입니다. 11강을 공부해 볼 건데요. 사실은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라는 제목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4단원 인권 부분은요. 우리 중학교 때 조금씩은 다뤄봤음직한,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내용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어디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했고 여기는 처음 나오는 내용이라는 내용도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잘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한번 힘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키워드는 얘네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키워드들. 첫 번째, 기본권을 공부할 겁니다. 기본권. 두 번째는 인권 보장에 대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민 참여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징은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강, 10강에서 배웠던 내용도 다시 한번 반복되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 상당히 심화적인 난이도 있는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요. 우리 함께 힘내봅시다. 됐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는 좀 익숙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공의 구호입니다.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끄는 바로 그 구호입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좋으니까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자기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힘내라. 할 수 있다. 오늘 한번 잘해보자 라고 스스로 말해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10년 후, 20년 후에 이게 여러분이 습관이 됐을 때 달라질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자, 성공구호 힘차게 외쳐드립니다. 성공구호 준비! 딱! 함께 갑니다. 난 할 수 있다! 난 최고다! 오늘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입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첫 번째 내용 들어갈 건데요. 올챙이의 기억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올챙이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오늘 공부하려는 거 관련된 건 얘네들이에요. 여러분 보통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사회 1 하고요. 중3 때 배우는 사회 2에 오늘 배우는 내용이 사실은 다 있어요. 중1 때 여러분들 민주주의 이념과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따가 국민주권의 원리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반복될 거고요. 그 다음 3학년 때 배웠던 사회 2입니다. 여기서 기본권 보장과 헌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헌법과 시민 참여예요. 사실은 시민 참여도 이미 앞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이미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음직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고등학교야. 하이스쿨이라고. 중학교 수준보다는 더 심화될 거고요. 선생님이 야 이거는 너희 모를 수 있어. 체크해. 빨간색 별표 가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개굴 개념 굴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굴이죠. 여러분 교재 78쪽이에요. 헌법의 역할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10강에서 인권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인권이 어떤 방식으로 보장되어 왔는지 역사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 최근에 와서 인권이 많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인권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권이 오늘 공부할 헌법과는 어떤 관계인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인권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어렵지 않고요. 2번 헌법의 별표 밑줄 갑니다. 헌법은요 국가의 최고법이야. 밑줄 쳐. 국가의 최고법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토대가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 인권 보장은 우리 사회, 나라에서 지켜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출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어디 있냐면 바로 헌법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날개에 있는 법의 위계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법의 위계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 국가에는 다양한 종류의 법령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법은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헌법이에요. 그 다음 그 밑에는 법률입니다.
법률이라는 건 국회에서 만들어요. 그 다음 법률보다 아래에 있는 건 명령이라고 합니다. 명령이라는 건 어떤 식이냐면 선생님이 야 청소 좀 해라 이런 명령이 아니고요. 이거는 법률입니다. 법령이에요. 이 법률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 규정하는 대표적인 게 대통령의 명령, 대통령령, 국무총리의 명령, 총리령, 그리고 각 부의 장관들이 있거든요. 각 부의 명령, 부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맨 위에 헌법이 있고요. 그 밑에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 같은 건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선생님 경기도에 근무하거든요. 이 학생인권조례라고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규약입니다. 그 경기도에서만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인권에 관한 규칙인 거죠. 조례입니다. 그 다음 규칙. 뭐 선생님이 살고 있는 용인시에는 여러 가지 시행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들을 규정해 놓는 법령의 한 종류가 바로 규칙이 될 거예요. 이렇게 법의 위계를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가장 센 법은 뭘까요? 바로 헌법입니다. 바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거든요. 위에 있는 법이 우선되고요. 아래에 있는 법이 그 뒤에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게임에서 아이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헌법을 갖고 있는 병사와 명령을 갖고 온 병사가 붙었어. 누가 이긴다고? 헌법 갖고 있는 병사가 이긴다고. 헌법이 더 센 거예요. 상위법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이 있는데요. 국회에서 만든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지.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대통령의 명령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위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야. 아래에 있는 하위법들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제일 센 게 누구야? 헌법이 제일 센 거야. 헌법만 딱 들고 나가면 밑에 있는 하위법 그 누구와 붙어도 이긴다는 거죠. 헌법은 나라의 기본적인 법입니다.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이다. 라고 법의 위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입헌주의란 말이 나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얘도 별표 밑줄 한번 그어보자. 별표 밑줄, 입헌주의. 입헌주의는 여러분들 입각한다. 어디에? 헌법에 입각해서. 다시 헌법에 입각한다는 뜻입니다. 국가의 작용이나 공동체 생활이 뭐에 따라? 헌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치 원리예요. 다시요. 국가의 통치작용. 뭐 국가의 통치작용에서 일정한 나이가 된 남성들에게 입영 통지서를 보내고 군대에 오게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 혹은 공동체 생활.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조율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뭐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마인드가 뭐냐면 입헌주의다. 헌법에 입각해서 나라가 운영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만큼 헌법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Very very important라고. 그만큼 헌법이 중요한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헌법 가장 위에 있는 법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다. 그 헌법에 따르는 게 바로 입헌주의다. 오케이. 거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권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지난 강에서 인권에 대한 얘기를 쭉 공부했는데 그 인권이 헌법에 담기기 시작하고요. 법전에 담기면 그때 우리는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기본권.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요. 여러 개 가장 먼저 2장에 기본권 얘기가 나옵니다. 그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앞에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헌법 10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한번 읽어볼 건데 이 자체적으로 BGM을 깔고 싶을 정도로 이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존엄하고 너무나 중요한 조항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거야. 어때요,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고요. 그 다음, 국가는 개인의 이러한 불가침의 인권을 인정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 여러분 모두가 존엄하고요. 국가로부터 이런 불가침의 인권. 이 불가침성 나왔네요. 우리 지난 강에서 배웠던 천부인권의 뜻이죠. 천부인권의 특징입니다. 기본적 인권을 확인받는 겁니다. 됐나요? 이 헌법 10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 내용이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가장 앞에 있는 게 바로 10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헌법 10조 뒤에 나오는 우리나라 기본권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익숙하죠?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그 다음 사회권까지는요. 여러분 10강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에요. 여기서는 우리 헌법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구권은 지난 강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라서 조금 더 집중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유권 갈게요. 자유권, 여기다 밑줄 칩니다.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다. 자유권. 여기는 좀 알아둡시다. 여기다 꺽쇠합니다.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자유권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 첫 번째는 신체의 자유야. 여러분의 신체를 함부로 구속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두 번째, 종교의 자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 다음, 통신의 자유. 누가 함부로 여러분의 핸드폰을 도청하거나 카톡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그 다음, 재산권 행사의 자유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유권 말고도요.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가 직업 선택의 자유 등등등 여러 가지 자유권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유권 세부적인 내용만 한번 체크합니다. 다음, 평등권 갈게요. 자, 우리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별, 남녀, 종교, 어떤 종교를 믿는지, 사회적 신분 등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남자란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되고요. 어떤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밑줄 칩니다. 그리고 법 앞에서의 평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평등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 참정권 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떠오르죠? 일단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유권과 평등권이 출발됐고, 그 다음에 그렇지, 노동자, 농민, 여성들이 자기의 참정권을 위해서 막 운동을 했잖아. 참정권 나옵니다. 밑줄만 갑니다. 국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야. 우리 헌법에 뭐가 나와 있냐면 꺽쇠 갑니다. 선거권, 공무단임권, 국민투표권이야. 자, 선거권이라는 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시장, 도지사 같은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선거할 수 있는 권리. 공무단임권은 뭐냐면요. 공무. 나라의 일을 맡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 다시요. 공무단임권이라는 건 나라의 일을 맡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 여러분들은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 나갈 수도 있고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도 있어요. 누구나 나라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권리를 공무단임권이라고 해요. 그 다음 국민투표권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최종적으로 국민으로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참정권의 내용이 돼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참정권까지 나왔고요. 사회권 가보겠습니다. 사회권 지난 시간 한번 공부한 거 떠올려 볼게요. 어때? 20세기 들어와서 노동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렸고요. 아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유는 확대됐지만 국민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국민이다.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되니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나죠. 그게 바로
사회권이었습니다.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꺽쇠 갑니다. 이렇게. 먼저 교육을 받을 권리 있습니다. 의무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근로의 권리도 나와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마땅히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해요. 그 다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이렇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우리 헌법에는 이런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인권의 보장과 관련해서 공부했던 내용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청구권입니다. 별표 한번 갈게요. 청구권. 청구권이라는 건 청구가 뭐야? 요청한다는 얘기야. 요청. 어떨 때 밑줄 갑니다.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이에요. 다시요. 다른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청구권입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한 뭐 돈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갚을 기한에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못 갚겠다는 거야. 내 기본권이 침해당한 거 아니야? 내 재산권이 침해당한 거 아니야? 그때 나는 뭘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재판을 걸 수 있습니다. 재판을 걸어서 저 사람한테 내 돈 돌려다오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청구권이에요. 우리 헌법에는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꺽쇠합니다. 청원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기관에다가 문서로서 나의 요구사항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 민원 넣는 거 아시죠? 그죠? 뭐 여러분 시청이라든가 혹은 청와대에다가도요, 많은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청원권입니다. 특히 요새는 뭐 청와대에 가면 국민청원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청원권이고요. 그 다음 재판 청구권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저 사람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갔어. 내 돈 돌려주세요. 랄 때 재판을 걸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재판 청구권. 그 다음 국가 배상 청구권이라고 나왔어. 날개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국가 배상 청구. 국가가 나에게 뭔가 배상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야. 어떨 때일까요? 그렇죠. 공무원의 불법 행위가 있었을 때. 이를테면 멀쩡히 길을 가고 있는데 맨홀 뚜껑이 있었어야 될 자리야. 근데 맨홀 뚜껑이 없네? 혹은 문제가 있어서 내가 풍 빠져버린 거야. 많이 다쳤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운전하고 가다가 포트홀이라고 그러죠. 뭐 싱크홀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차량이 크게 파손됐다. 이거를 잘 안전하게 관리했어야 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 나 손해를 물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바로 국가 배상 청구권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또 생소한 게 하나 나왔죠. 바로 형사 보상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형사 보상 청구권입니다. 이것도 헌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설명이 날개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 보세요. 쉽게 설명할게요. 형사 보상 청구권은 이를테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가 절도 용의자가 된 거야. 그래서 경찰서에 잡혀가서 재판까지 넘겨줬어.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면서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 결과 나는 무죄야. 당연한 거지. 왜? 나 안 했거든. 얼마나 억울합니까? 1년 동안 재판받는 과정에서 직장도 잃었고요. 그 재판 따라다니면서 했었던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에너지 소모도 있었습니다. 무죄 받고 나오면 나 억울하잖아. 당연히 국가가 필요한 만큼의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권리, 여러분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형사 보상 청구권입니다. 형사 피의자나 형사 피고인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가 나왔을 때, 그죠?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형사 보상 청구권입니다. 감 좀 잡히죠? 오케이. 이런 내용들을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이 바로 청구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청구권이요.
오케이. 대표적으로 자유권부터 청구권까지 5개 쭉 와봤고요. 이 권리들이 헌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꺽쇠로 묶어 드렸습니다. 아이고야, 오늘 곁담 흥건하구만. 선생님 열정 지수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뒤에 개념풀이 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선생님, 왜? 근데요, 여기에 헌법에 나와 있지 않으면 이 권리들은 보장받을 수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뒷장 보시면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머리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헌법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헌법에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머리를 마음껏 염색할 수 있는 권리는요, 헌법에는 없지만 당연히 보장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우리나라 헌법상의 기본권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3번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가보겠습니다. 허이야! 갑시다. 자, 몇 가지의 원리들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가보겠습니다. 이 중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도 있어요. 선생님 설명을 잘 드릴게요. 자, 제도적 장치 가겠습니다. 자, 국민주권의 원리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사회 1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할 때 제일 첫 번째 원리로 배웠던 거야. 뭐라고요? 국민주권의 원리. 주권이 뭔데? 그렇지, 주인의 권리라고. 그러면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고? 국민이란 뜻이야. 다시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가 뭘 보면 잘 드러나냐면 첫 번째,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 개정. 우리나라 헌법, 굉장히 중요한 법, 가장 중요한 법이잖아요. 이거 개정할 때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누가 선출한다고요? 국민이 선거에 선출한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하,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권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국민 주권의 원리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권력 분립제도 가겠습니다. 권력 분립이 뭔지는요,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실제로 선생님이 물어보면 다 알아요. 왜냐? 초등학교 때도 배우거든요. 권력 분립 뭡니까, 여러분들? 국가 권력 나누어서요, 서로 다른 기관에게 맡겨서 서로 뭐 하도록?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게 바로 권력 분립 제도예요. 자, 우리나라는 뭐뭐뭐로 나눠져 있나요? 그렇지. 법을 만드는 거, 입법. 법을 집행하는 거, 행정. 그 다음 재판하는 거, 사법이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게 우리나라의 3권이거든요. 얘네가 어떻다고? 분립돼 있다고. 분립을 왜 시켜놨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해서 결국 뭐 하는 거야? 그치.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라고요. 이게 바로 권력 분립 제도인데, 자,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것도 공부합니다. 여러분들